안녕하십니까. 에이다 난설 선보지점 이명현 원장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쌤이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부터 한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선생님 얘기를 좀 잘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혹시 우리 친구들 다 내신 잘 보셨나요? 조금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일단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내신 점수를 잘 봤던 못 봤던 유지했던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얘기긴 하지만 특히 내가 이번에 좀 그전에 비해서 내신 점수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 내신 첫 단추 분명 우리 친구들 잘 깨고 싶었을 거고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면 분명 점수가 좀 더 올라가길 기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럼 내가 시험 점수가 좀 어렵게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오기가 어려웠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제쳐두고 학교 유형만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두 가지를 쌤이 준비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변형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각 학교별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수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건 우리 변형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원래 변형 문제라고 하는 게요, 사실 우리 요 안산 지역 내에서 이 단원구 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변형 문제 선생님이 3년 동안 시험지를 분석해 봤을 때 항상 나왔던 학교 굳이 뽑자라고 하면 강서고 그리고 시흥고 함영고 그 다음에 원곡고 요 4개 학교는요 변형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시험 범위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변별력을 그래도 가리기 위한 문제가 필요해서 변형 문제를 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많은 개수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단원고, 성북고, 능곡고, 신길고 아예 변형 문제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고나 자사고나 특목고 요런 데가 예전엔 친구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무조건 가려고 했지만 사실 그 의미가 점점 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점점 어디로 몰리기 시작했냐, 결국 이런 일반고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교과서 한 2과 정도 또는 1과 반 정도 분량에다가 모의고사 전범위 한 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8지문에서 10지문 정도 되는 굉장히 적은 분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외우기만 하면 100점이 나오는 학교들이었어요. 실사례로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 졸업을 한 친구 중에 처음 학원에 딱 와서 등록을 했는데 내신 전에 정기 커리큘럼 영어 실력 쌓아놓은 게 없어. 그래서 뭔가 이 친구 이번 내신 점수 몇 점 나올까라고 좀 내신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100점이 나옵니다. 왜? 암기로 가능했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 그 친구가 결국 한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에서 변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그 다음 해에 70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서 회복하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바뀌어가는 판도 자체가 이런 쉬운 어떤 내신 상대적으로 좀 내신 범위가 적었던 그런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양극화가 시작이 돼요. 1, 2등급이 많아지고요. 3, 4등급이 없고 6, 7, 8, 5, 6, 7, 8 하위권 등급으로 양극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 2등급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0.1점, 0.2점 가지고 굉장히 적은 점수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급 맞은 애들은 다행인데 3, 4등급 맞은 애들이 억울한 거야. 왜?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내가 시험 당일날 실수 한 번으로 내 점수가 3등급, 4등급으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내기 시작했냐, 지금처럼 변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단원, 선부, 신길, 능곡고 가는 친구들 내신 시험 무조건적으로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애초에 변형 문제 있던 학교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문제의 트렌드, 내신의 트렌드가 뭐냐? 변형 문제가 이제는 변별력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이런 변형 문제가 나올 때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래서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 중에 작년까지 내가 점수가 90점, 뭐 80점 후반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올해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친구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시험을 쉽게밖에 낼 수 없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친구들 거의 없었죠. 그쵸? 거의 학교를 등교를 1학기는 거의 못했고요. 2학년 때는 일부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등교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의 시험이 그 여타 다른 시험들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로 커버할 수 있는 시험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2년차가 되면서 참 안타깝지만 학생들이 작년과 별반 학교를 등교하는 거에 있어서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학교도 점점 익숙해지고 뭔가 온라인 클래스도 쌤들이 조금 더 작년에 비슷한 시스템을 발전시키면서 시험의 난이도를 다시 비슷하게 예전에 작년에 코로나를 제외한 평년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쌤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건 결국은 변형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분명 나올 거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기초 실력, 단어와 어떤 구문을 통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변형 문제, 지문의 내용이 추가되고요. 또는 일부를 바꿔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다이어의 단어들로 바꿨을 때 내가 결국은 이걸 해석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문항수인데 사실 문항수는요 크게 작년에 코로나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해서 바뀌진 않았습니다. 거의 웬만한 학교 내신 시험에서 문항수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우리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단원고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단원고는 1, 2, 3학년 다 거의 3년 내내 서술형이 나온 걸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작년에 1학기 기말 때 2학기 때 서술형 갑자기 등장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보면 서술형이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다 껴있습니다. 여기 능곡고 빼고 웬만한 학교 다 있는데 쌤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은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영어 실력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가 서술형 나오는 문항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유형들이 나오냐 라고 하면 뭐 요약문을 채워넣어라, 요약문에 빈칸을 채워넣어라 라고 하는 유형이 나오죠. 그럼 먼저 위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내가 요약문 해석을 해서 거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이 뭔지 모른다 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게 쉽나요? 어렵죠. 또 뭐가 있어요? 순배열, 단어를 잘게 쪼개놓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알맞게 다시 배열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단어의 뜻을 모르면 일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단어의 뜻을 알아도 내가 어떤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알맞는 자리에 배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빈칸, 어떤 영작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외우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제 영작이 있고요. 또는 요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요약문 내에서 그냥 단순하게 빈칸에 있는 단어를 찾아 쓰는 게 아니고요. 빈칸을 영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순배열을 하라고 하거나.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빈칸에 들어갈 때부터 머리에서 끄집어내서 생영작을 해야 되거나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순배열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기본적인 해석 능력 또는 내가 어떤 문장적인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풀어나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쌤이 다시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당부하고 싶고 솔직히 부탁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내신이 끝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또 내신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5월에 선생님들과 계획을 다 짜봐서 알겠지만 2주 또는 3주 거의 많아봤자 한 3주 정도의 공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다시 내신 대비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분명 중간고사보다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은 분명 생길 거라고 믿지만 엄청나게 크게 실력 향상을 겪기가 사실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래도 불구하고 쌤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 너무나도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걸 쌤이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고 또 다음번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 나가려고 노력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그렇게 만족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때 속상해하고 거기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 더 기초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가 바본가? 나는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혹시 있다라고 하면 제발 그런 생각들 넣어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멈출까봐 걱정돼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마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 사실 공부가 좋고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쌤도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뭔가 재밌다라고 느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번 있었냐면 모르는 걸 배울 때 또는 뭔가 내가 그 배운 걸 가지고 큰 성취를 했을 때 공부가 재밌다고 느낀 적은 몇 번 있어요. 근데 평소에 하는 공부가 재밌다? 이거는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나 아니면 그런 에너지가 아니면 동기가 지금 막 솟아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힘을 주고 싶고 조금 더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찍은 영상 이후에 우리 부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별로, 학년별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분석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요. 그 주소를 학생들, 우리 친구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내신 다음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을 보시고 학교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진하게 파악하고 가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다음 내신 때 수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하면 학교에서 변형 문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은 서술형이라고 하는 학교는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영어 실력, 단어가 아직 안 돼 있고 어떤 문법이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라고 하면 분명 시험 점수 나오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잘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노력이나 열정으로 커버하는 친구들. 근데 그게 안 돼서 아니면 내가 조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나는 열정이 부족한가 봐,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비난받을 이유도 그리고 스스로한테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만약에 마음속에 무언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 빨리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담당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목표와 의지를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짧은 이 2-3주 남짓한 기간 동안 다음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부터 우리 선생님들은요 사실 다음 기말고사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모든 계획들과 좀 더 우리 중간고사에서 아셨던 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시스템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해주기 위해서 이미 회의도 끝내놨고요. 그 다음 다시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추려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계획도 실제로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내신 피드백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디를 우리는 바라보는 게 맞냐면 여름방학을 반드시 노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분명 가족들이랑 피서도 갈 거고요 좀 더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알아요. 근데 쉴 때 쉬시더라도 가족들이랑 놀러 갈 때 놀러 가시더라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여름방학 3주 한 달 남짓한 그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단어랑 문법이라는 걸 잡아놓지 않으면요 다음 2학기 때도 정말 안타깝지만 성적 향상이라고 하는 기회가 나한테 찾아올 가능성이 조금 더 남들보다 희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정말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다잡아서 내신 전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나 문법 제발 재시험 없이 열심히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 내신에서도
더욱더 지난 중간고사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라는 그 기회 꼭 놓치지 말고요. 그 여름방학 동안 나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이 학기 때는 지금보다 나아진 나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쌤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번에 또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